여태까지 이런 유튜버는 없었다. 안녕하세요, 간지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다양한 채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오늘은 그 버림줄, 이 단차의 길이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보통은 제가 이제 버림줄 단차를 30에서 70cm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. 이제 단차가 길수록 이제 장점은 이제 입질의 감도가 좋아집니다. 입질할 때 어떤 텅하는 이 감도와 봉돌이 돌을 붙였을 때 탕하는 감도하고 이제 이 길이가 이 높이가 멀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 텅과 탕이 정확하게 이제 선명하게 이제 갈리거든요. 그래서 입질 감도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단차가 이제 길어질수록 이제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다. 이제 뭐 더더욱 이제 입문자분들, 초보자분들한테는 더더욱 더 힘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단차가 짧을수록 이제 컨트롤이 쉬워지는 대신에 또 반대로 이제 입질 감도가 이 텅과 탕이 이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는 이제 이 텅과 탕이 약간 이제 불투명해지는 이런 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70cm까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보통 저 역시도 이 가운데 이제 50cm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. 보통 기성품 판매되는 게 한 봉지 한 개당 1,000원씩 받잖아요. 현지에서 사게 되시면은 그럼 보통 50에서 70cm까지 이제 판매가 되는데 보통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이제 50cm 이렇게 50cm로 판매되고 있고요. 저도 50cm로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활성도가 좋을 때는 50에서 이제 70cm까지 높게 쓰는데요. 이럴 때는 이제 활성도가 좋을 때는 이제 다양한 광어들에게 더 빨리 노출시키기 위해서 더 높게 설정을 하고요. 그리고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이제 50cm 기준으로 더 낮게도 갑니다. 30cm까지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활성도가 낮을 때 거기에다가 조류까지 빠를 때 이럴 때가 가장 관건이거든요.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제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선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 1m 정도 길게 줘서 이렇게 이제 물발이 흐르니까는 길게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빠른 조류에 의해서 길게 사선이 그려지면서 단차를 1m 줘도 그 조류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보통 1m를 줘도 이렇게 또 실제 단차는 50cm 이렇게 많이 눕습니다. 사선 그려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m까지 준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물속에서는 이렇게 낮게 언더로 깔리기 때문에 실제 단차는 한 50에서 한 40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예. 그 조류의 속도에 따라서 빠르게 따라서 이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예,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요, 단차를 최소 30cm만 주고요. 그리고 봉돌을 한두 치수 올려 쓰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이게 배에서 멀어지면은 다시 회수해서 다시 내리고 또 다시 또 멀어지면 다시 감아서 다시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. 물론 이제 단차가 짧아짐에 따라서 이제 뭐 초보자 입문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류가 빠르고 그럴 때는 이제 채비도 많이 해먹게 되거든요. 근데 단차를 짧게 줌으로써 이제 채비 손실도 덜하면서 그리고 좀 더 저희도 선상에서 낚시할 때 강풍이 불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벽에 배 등을 대고 그리고 발을 앞뒤로 해가지고 고정시키고 이제 안전하게 낚시를 하는 편인데 저도 조류가 빠를 때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트럭처 이런 장애물이나 아니면 쭈꾸미 뻘밭 안으로 이렇게 숨고 최대한 다 바닥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이제 이 웜을 입 안에다가 이제 입 앞에다가 갖다 대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예, 찾아가는 서비스. 예, 입 앞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영상에서 그 영흥도 명상호편 쭈꾸미 낚시 그때가 사리 때였거든요. 그때 영상을 보시면은
그때 광어가 배 가운데서 육자 광어가 나왔는데요.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보통 작은 이 정도 한 9,900원짜리 광어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몸통 걸림, 일명 이제 일본말로 이제 스레라고 하는데 스레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사이즈도 육자고, 그리고 이게 쭈꾸미 낚시에서 이런 채비에 이렇게 정읍으로 먹고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더 깜짝 놀랐었어요. 거의 이 정도 이렇게 핀돌에 이 정도 단차면 거의 이제 광어 다운샷에서는 거의 무단차잖아요. 단차가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광어가 가시바늘을 먹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놀랐어요. 근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닥은 뻘밭이었지만은 뭐 뻘광어, 모래광어, 뭐 돌광어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한데요. 그런 것처럼 이제 충분히 활성도가 좋으면은 최대한 이제 1m까지 뛰어 오르는데, 그렇지 못하고 이제 최대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광어의 입 앞에다 갖다 대주는 거죠. 최대한. 예.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, 낮게 있어도 이렇게 광어가 나오는데, 저는 충분히 입문자분들, 초보자분들이 단차를 낮게 주고, 그리고 뽕돌을 좀 더 이게 너무 날린다 싶으면은 한도 치수 더 올려가지고 쓰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이번에는 가장 인기 있는 광어 다운샷 웜 세 가지 브랜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라팔라 트리거 X 미노 5인치 웜입니다. 이 웜의 특징은 이 울트라바이트라는 그 페로몬이 실리콘에 같이 함유되어 있고요. 현재 가장 많이 사랑받는 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중국산 짝퉁 웜도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. 저 역시도 가장 주력으로 쓰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클리사의 파워 저크 쉐드 5인치 웜입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리얼 3D 아이를 이제 채택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강력한 그 집어향을 첨가해서 대상어의 식욕을 자극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한번 돌려서 보시면은 최대 18초까지 웜을 머금고 있다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미끼사의 아크쉐드 5인치 웜입니다. 이 제품도 역시 이렇게 리얼 3D 아이를 채택하고 있고요.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좀 위아래가 굉장히 슬림하게 나왔습니다. 뭐 이거 외에도 다미끼사의 이제 뭐 아머쉐드 이런 웜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아머쉐드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이제 이 아크쉐드고요. 그리고 이제 110cm 대광어를 잡았던 이런 이제 리치테일, 꼬리가 좀 다르죠. 이런 리치테일 웜도 인기 있는 제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웜 컬러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기본 베이스 3총사, 흰색, 핑크, 은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출조가시는 필드에 따라서 웜 컬러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, 대부분 많은 선배님들이나 선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만조시 물이 맑을 때 멸치 색상과 동일한 이 은색 펄이나 내추럴한 워터멜론 녹색 이 잘 먹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간조시 물이 탁할 때는 이제 이런 금색 펄이라든가 레드 펄, 이런 이 두 색깔이 반응이 좋았습니다. 그 외에 이런 고추장 컬러도 기본적 베이스 컬러로 잘 먹히고요. 그리고 요 밑에 야광웜은 이제 정조 때 물이 안 가고 배 전체적으로 조각 없이 조용할 때, 이럴 때 써봤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. 이렇게 웜 컬러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봤는데요. 가장 좋은 웜 컬러 추천은 출조 며칠 전에 선장님과 통화하셔서 추천을 꼭 받으시고요. 더불어 준비해야 할 뽕돌 호스도 같이 추천 받으셔서 출조하시길 바랍니다. 이번에는 간단한 웜 튜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흰색 웜이나 핑크, 옐로우 등 밝은 색 계통의 웜을 유성펜으로 색깔을 입혀서 조금 다른 변화를 즉흥적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.
원래 이 웜도 원래는 흰색 웜이었는데요. 촬영에 필요한 고추장 컬러가 없어서 유성 매직 빨간 펜으로 즉흥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